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역시 앞 시간에 이어서 명령어 및 제어 챕터 중에서 연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이라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컴퓨터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연산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연산의 역할,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보면요. 산술 및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단항 및 이항 연산, 그리고 그러한 연산들을 중에서 주요한 연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연산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연산들의 종류와 그 다음에 분류, 그리고 그런 연산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산술 및 논리 연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산술 연산을 볼 건데요. 자, 산술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의 대상 및 결과를 수치 데이터로 간주를 해서 행하고 수행을 하는 그런 수치적인 연산을 산술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에는요, 데이터, 자료에는 크게 봤을 때 숫자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형태가 있어요. 숫자 형태가 있고 문자 형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알듯이 뭐 0, 1, 2, 뭐 3 해서 이런 것이 이제 숫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라고 하면은 뭐 영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특수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 문자 중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게 숫자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자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같은 경우, 전화번호 보면은 뭐 앞에 지역번호, 뭐 02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자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9개, 뭐 5, 6, 7, 8 있다. 자, 그러면 이건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문자예요, 문자. 문자. 얘를 만약에 숫자라고 한다면 2에서 빼란 얘기죠. 이게 빼기 의미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산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하나의 어떤 데이터로 인식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이런 것들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건 문자예요, 문자. 문자.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산술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 빼고 실질적으로 숫자의 의미를 가진 이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하는 것, 이런 거를 산술 연산이라고 해요. 아셨어요? 산술 연산. 자, 그래서 수치적인 연산이다 이거죠. 수치적인 연산.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연산, 수치적인 연산, 이거를 산술 연산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산술 연산의 종류는 애드는 덧셈을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subtract. 자, 요거는 빼기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multiply는 요거는 곱하기를 얘기를 해요. MUL 곱하기. 그 다음에 divide. 요거는 이제 나눗셈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게 사칙연산이죠, 사칙연산. 그래서 산술 연산에는 이와 같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산술 연산과 그 다음에 산술 쉬프트라고 하는 거. 자, 이 쉬프트는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옆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 이걸 쉬프트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쉬프트를 하는데 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쉬프트 하는 거. 이거를 산술 쉬프트라 그래요. 수치 데이터를 쉬프트 시키는 거. 자, 요거를 산술 쉬프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산술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칙 연산, 그 다음에 산술 쉬프트 등에서 수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적인 연산을 하는 것, 이거를 산술 연산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산술 연산, 그리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이 있는데, 이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 것에 뭐를 우리가 논리 연산이라고 하냐면 연산의 대상 및 결과를 0 또는 1 중 하나의 논리적인 값을 취하는 비수치적인 연산을 우리가 논리 연산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 연산의 결과는 0 또는 1,
어? 자, 논리는 뭐예요? 참과 거짓을 가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참과 거짓. 응? 참과 거짓. 자,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 또 1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산한 결과가 거짓과 참과 거짓 또는 0, 1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얻어지는 것. 이런 거를 논리연산이라고 해요. 논리연산. 그리고 요거는 비수치적인 연산이다. 자, 산술연산은 앞에서 산술연산은 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치적인 연산이라고 그랬죠? 수치적 연산. 자, 논리연산은 비수치적인. 그러니까 숫자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를 아니에요. 숫자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수치적인 연산이다 이거죠. 비수치적인 연산. 연산의 결과가 참과 거짓 이것으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연산. 이걸 비수치적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연산의 종류는 and, or, 그 다음에 XOR, not, 뭐 보수, 그 다음에 논리 시프트, 로테이트 등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 and라든지 or라든지 요것은 결과가 0 아니면 1이 나오는 거죠. 참과 거짓으로 나오는 거. exclusive or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어요? 자, and는 어쩔 때 결과가 1이 나와요. 둘 다 모두 1일 때, 이때만 1이 나오게 하는 거. or는 하나만 1이어도, 입력값이 1이어도 1이 나오게 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XOR, 이건 뭐예요? 서로 다를 때, 입력값이 서로 다를 때, 그럴 때 1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과가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어내는 거 이런 거를 논리연산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연산들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나오면 산술연산을 해라, 논리연산을 해라 이런 것보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산술연산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논리연산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의 종류를 구분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논리연산의 종류로는 and, 그 다음에 or, 그 다음에 exclusive or, 그 다음에 not, 보수, 컴플리먼트, 보수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논리 시프트, 로테이트 이런 것들이 바로 논리연산에 해당이 되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자, 산술연산은 사칙연산. 자, 산술연산은 사칙연산. 그 다음에 산술 시프트. 이런 거였고요. 논리연산은 and. 자, 이거 논리연산이잖아요. 논리연산. or. 참과 거짓을 가려주는. 그 다음에 XOR. 그 다음에 보수 구하는 거. 보수 구하는 것도 역시 0과 1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0과 1. 1의 보수 이런 거 구할 때. 자, 그 다음 not.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논리 시프트 로테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 연산인데 자, 이 중에서 여기 이제 자꾸 시프트라고 하는 게 나오고 로테이트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 시프트와 로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자, 그 다음에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프트는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값들이 왼쪽이 됐던 오른쪽이 됐던 옆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 이걸 시프트라 그래요.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왼쪽 시프트를 한다 그러면 모든 비트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비트들이 알겠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하면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요거는 왼쪽으로 나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옆으로 하나씩 당겨져서 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새로 들어온 값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0이 들어요.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값은 이게 시프트예요. 만약에 오른쪽 시프트 해라 그러면 오른쪽 옆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이게 시프트고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를 하냐면 로테이트는 말 그대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 로테이트다, 레프트 왼쪽 로테이트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면 모든 게 왼쪽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되 이 나갔던 것이 다시 이렇게 다시 뒤로 돌아오는 거, 회전되는 거 이게 로테이트예요. 시프트는 요거 나가면 요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값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근데 로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나갔던 값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뒤로. 이게 로테이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수행하고 나면 결과가 맨 왼쪽으로 해서 나갔던 값이 다시 오른쪽 끝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요와 같이 쉬프트, 로테이트 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앞에서는 산술 연산에서 보면은 산술 연산에서 산술 시프트 있었죠. 산술 시프트. 자, 여기는 논리 시프트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시프트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산술 시프트는 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수치적 자료. 이게 숫자의 의미로 쓰여지는 자료를 가지고 시프트 하는 거. 이게 산술 시프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시프트는 수치적인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가지고 시프트 하는 거. 이걸 논리 시프트라고 하죠. 알겠죠? 차이점은 그거예요. 산술 시프트라는 것은 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숫자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다 그러면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거 뭐예요? 이거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 알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 자료를 가지고 시프트 하는 거. 이거는 논리 시프트예요. 논리 시프트. 자,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숫자의 의미를 가진 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프트 하는 거. 이거를 산술 시프트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 실질적으로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논리 연산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산술 연산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종류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의 종류를 또 단학연산과 이학연산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단학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단학연산이라고 하느냐? 피연산자가 한 개만 필요한 연산.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도 연산할 수 있는 것, 연산이 가능한 것, 이런 걸 단학연산이라고 해요. 단학연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낫이 뭐예요? 입력하는 값 하나만 가지고 입력하는 값이 0이면 1로 바꿔주고 1이면 0으로 바꿔주는 거 하는 건데, 이 입력한 값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0은 1로 1은 0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료 하나만 가지고. 그죠? 컴플리먼트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도 예를 들어서 뭐 요거의 1의 보수를 구해라. 그러면 요거 1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쉬프트라고 하는 거. 쉬프트도 역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왼쪽 또는 오른쪽 쉬프트 해라 그러면 요거 자체 요거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쉬프트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로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무브라고 하는 거, 무브는 이동을 하는 거예요. A라는 곳이 있고 B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 A에서 B로 옮겨라. 이동. 그럼 이동할 때도 하나의 연산을 가지고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 연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단학연산이에요. 단학연산. 자, 그런가 하면 바로 뒤에 이학연산이 있어요. 이학연산은 피연산자가 2개 필요한 연산을 우리가 이학연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칙연산,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어서 더한다. 그러면 더하려면 뭐랑 더할 건지 2개의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2개의 자료가 필요한 거, 이렇게 이학연산이에요. 이학연산. 빼기도 마찬가지고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엔드도 마찬가지고 오어 연산도 마찬가지고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도 마찬가지고. 자, 엔드 연산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어요. 요거 엔드 연산을 해라.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는 엔드 연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뭔가 또 하나 있어야 이 2개를 가지고 엔드를 하든 오어를 하든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든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자료가, 연산에 필요한 자료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연산을 이항연산이라고 하더라. 항이 2개다. 자, 어떤 연산자가 있으면 이 앞에 거, 뒤에 거 이런 것들을 항이라고 하잖아요. 항. 그러니까 항이 2개가 있어야 되는 거. 이걸 이항연산자.
항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자료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이런 걸 다항연산자 그렇더란 얘기죠. 알겠죠? 자, 어떤 자료를 쉬프트 해라. 쉬프트는 어떤 자료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자료가 뭐 0101이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쉬프트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 다항연산자예요. 로테이트 마찬가지고요. 알았죠? 뭐 보수 구해라.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한 1회 보수 구해라. 그러면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 뭐 1회 보수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이항연산과 다항연산도 역시 다음 중 다항연산이 아닌 것은, 이항연산이 아닌 것은 해서 그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자, 일단 자, 앞에서 배웠던 산술연산과 그 다음에 논리연산, 요거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항연산과 이항연산에서 뭐가 다항연산이고 뭐가 이항연산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의미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연산자들이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편적인 어떤 연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산을 수행을 함으로 해서 컴퓨터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자, 먼저 AND부터. 자, 이 AND 연산은 논리 연산자죠. 논리 연산자. 그죠? 자, 그래서 AND 연산을 함으로 해서 어떤 역할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AND 연산은 대응되는 비트들 간에 AND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자, 이 AND 연산을 수행을 함으로 해서 특정 비트나 특정 문자를 삭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삭제. 자, 클리어. 초기화라고도 하고 또는 마스크 연산이라고도 해요. 마스크 연산, 마스크 동작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AND 연산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AND 연산은 어떤 특정 비트나 특정 문자를 삭제, 클리어 또는 마스크 동작을 수행을 하더라 이거죠. 이게 AND 연산인데, 삭제할 부분의 비트들을 0과 AND 시켜서 삭제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가 1001, 01,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앞부분, 이 부분을 내가 초기화를 해야겠다. 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자, 그러면 초기화하고자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0의 값으로 인위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유지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1로 이렇게 값을 주어서 둘을 AND 연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1비트씩. 그러면 AND는 둘 다 모두 1일 때만 1이니까, 자, 위와 아래를 AND 연산 시켜보면 1과 0, 그러니까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0, 0, 0이고요. 그 다음에 0, 0, 0이고,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죠. 역시 0이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0이고,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에 0이고, 그 다음에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여기에서 내가 초기화하고자 했던 이 부분의 내용이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ND 연산은 이와 같이 어떤 특정 비트나 문자를 삭제, 클리어, 초기화 또는 마스크 연산,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게 바로 AND 연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어 연산이 있어요. 오어 연산 역시 논리 연산의 종류죠. 논리 연산. 자, 그래서 오어 연산은 대응되는 비트들 간의 오어 연산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오어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입력된 것 중에서 하나만 1이어도 1이 나오는 게 오어 연산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어 연산을 수행해 줌으로 해서 특정 자료, 특정 비트들을 삽입하거나 1로 세트시켜주는, 1로 바꿔준다. 그래서 셀렉티브 셋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셀렉티브 셋. 자, 삽입하거나 1로 세트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어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AND 연산의 반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삽입할 부분의 비트들을
0과 5어 시켜서 삽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가 이렇게 00001111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을 삽입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삽입할 내용, 0 대신에 삽입할 내용을 써주고 이 둘을 5어 연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5어 연산. 자, 그럼 5어 연산 시켜주면, 자,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1, 이런 식으로 해서 삽입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5어 연산은 이와 같이 어떤 특정 비트들을 삽입하거나 또는 1로 세트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5어 연산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AND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자, 삭제. 자, 그 다음에 뭐 클리어. 그 다음에 뭐 마스크. 자,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고, 5어는 삽입, 1로 세트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클루시브 5어 연산이 있는데요. 이 익스클루시브 5어는 대응되는 비트들 간의 익스클루시브 5어, X5 연산을 수행을 하면 돼요. 근데 X5 연산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를 때, 입력하는 값이 서로 다를 때 0이 나와요, 1이 나와요? 다를 때 1이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익스클루시브 5어죠. 서로 같으면 0이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익스클루시브 5어 연산은 특정 비트들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역할과 그 다음에 비교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게 바로 익스클루시브 5어 연산이에요. 반전시키거나 또는 비교하는. 자,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5어는 반절시킬 부분의 비트들을 1과 익스클루시브 5어 시켜서 반전시키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반전을 시켜야겠다. 컴플리먼트 반전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1로 인위적으로 맞춰서 이 둘을 익스클루시브 5어 연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5어는 X5 게이트는 서로 다를 때 1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0과 1 서로 다르네 1. 그 다음에 1 서로 같아 0. 0과 1 서로 다르네 1. 1 서로 같아 0.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에 반전이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자, 또는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A 값이 예를 들어서 뭐 0101이고, B가 예를 들어서 뭐 0001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A와 B를 익스클루시브 5어 연산을 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00 서로 같으니까 0, 01 서로 다르네 1, 00 서로 같네 0, 11 서로 같네 0 이렇게 나와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A와 B가 어때요? 서로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도 쓰는 거예요. 만약에 A와 B가 여기가 B도 여기도 1이었다 그러면 전부 다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연산 결과가 모두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둘이 같다는 얘기고, 연산 결과가 서로 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왔다 그러면 서로 다르다는 얘기고 해서 비교할 때 그럴 때도 사용이 되더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X5어, 익스클루시브 5어 게이트는 반전시키거나 비교할 때 사용하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낫 연산이 있죠. 낫. 자, 그래서 낫은 모든 비트의 값을 반전시켜주는, 반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0은 1로, 1은 0으로 거꾸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낫 게이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게 하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낫 게이트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구할 때 뭐 1의 보수든 2의 보수든, 2의 보수도 결국은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서 2의 보수를 구하는 거니까, 보수를 구할 때, 이진수에서 보수를 구할 때, 자, 우리 앞에서 뭐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의 1의 보수를 구해라.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써주잖아요. 거꾸로. 그죠? 그래서 요와 같이 이렇게 보수를 구하고 할 때, 1의 보수를 구하고 할 때 사용하라는 게 바로 낫 게이트. 자, 그래서 낫 게이트는 보수 또는 컴플리먼트 이렇게 해서
구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연산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연산에 보면 and라든지 그 다음에 or라든지 그 다음에 xor 그 다음에 not 뭐 이런 연산자들이 있는데 이런 연산자들의 각각에 대한 역할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면 shift라고 하는 거, shift라고 하는 연산이 뭐 자주 등장하고 그랬는데 이 shift라고 하는 것은 모든 비트들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옆으로 하나씩 이동시켜주는 그런 연산을 우리가 shift라고 해요. shift. 왼쪽으로 이동하면 왼쪽 시프트,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오른쪽 시프트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프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논리 시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순환 시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산술 시프트가 있고 그런데 이 논리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논리 시프트는 논리적인 자료, 즉 비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논리 시프트라고 하고요. 산술 시프트는 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경우 이거를 산술 시프트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논리 시프트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1비트씩 하나씩 이동하라 하는 그러한 연산이 되겠고, 자, 이 논리 시프트는 이제 데이터의 직렬 전송에 사용이 된다. 직렬은 일렬로 이렇게 쭉 옆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직렬인데 이렇게 옆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동시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직렬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옆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직렬로 옆으로 하나씩 전송이 되는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순환 시프트라고 하는 것. 자, 순환 시프트는 논리 시프트에서 밀려나가는 비트의 값을 반대편 값으로 입력하는 그러한 연산을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자, 앞에서 이런 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10이다 라고 하면 시프트는 그냥 시프트는 얘가 왼쪽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거 나가서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로테이트는 이 나갔던 거가 이 뒤로 이렇게 돌아온다 그랬죠. 자, 이거를 시프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환 시프트다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로테이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형식은 로테이트처럼 수행을 하지만 그거의 이름을 순환 시프트라고 해요. 이렇게 회전한다 그래서 로테이트 시프트가 아니고 이름이 틀려요. 의미는 수행하는 방법은 같은데 이름이 따로 있다고 해요. 이름이 순환 시프트라고. 자, 그래서 요거를 로테이트라고도 하는데 이름은 순환 시프트예요. 순환 시프트 하는 방법은 로테이트처럼 하지만 이름은 순환 시프트라고요. 순환 시프트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술 시프트는 부호 비트를 뺀 나머지 비트만 시프트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산술 시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술 시프트는 시프트를 하게 되면 곱셈 또는 나눗셈을 수행한 결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곱셈은 왼쪽 시프트 했을 때 곱셈의 의미를 가지고요. 자, 나눗셈은 오른쪽 시프트 했을 때 나눗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적인 자료 같은 경우 왼쪽 시프트 하면 곱셈의 의미를, 그 다음에 오른쪽 시프트 하면 나눗셈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특히 논리 시프트하고 산술 시프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비교를 좀 해드려 볼게요. 자, 그럼 먼저 논리 시프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왼쪽 시프트를 한다. 왼쪽 시프트. 그러면 모든 비트들이 이렇게 왼쪽 옆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 이게 왼쪽 시프트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수행하고 나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얘는 나가서 없어지는 거고 얘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0이 이렇게 들어온 거고 이게 왼쪽 시프트예요. 자, 오른쪽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오른쪽 옆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옆으로. 자, 그래서 얘를 수행하고 나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는 나가서 없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값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됐어요? 이게 이제 오른쪽 시프트고요. 자, 그래서 논리 시프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무조건 모든 비트들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옆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술 시프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산술 시프트도
왼쪽, 오른쪽 시프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산술 시프트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왼쪽 시프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산술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프트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숫자에는 양수, 음수, 부호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부하 절대치, 부하 1의 보수, 부하 2의 보수 할 때 가장 왼쪽 자리 여기는 부호라고 했잖아요. 부호. 그래서 양수면 0, 음수면 1 이런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시프트 할 때도요. 시프트 할 때도 이 부호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산술 시프트에서는. 그래서 결국 시프트를 시키면 어떻게 수행이 되냐면 부호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동이 되는 게 얘가 왼쪽으로 나가서 없어지고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와져요. 자, 가장 왼쪽은 부호예요. 부호. 알겠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들어온 값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게 왼쪽 시프트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시프트도 말씀드리면 자, 오른쪽 시프트도 예를 들어서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를 오른쪽 시프트 한다 그러면 역시 가장 왼쪽 요거는 부호예요. 부호. 그래서 부호는 그대로 내려오고 자, 얘가 이렇게 나가고 얘가 오른쪽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새로 들어오는 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값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부호는 안 움직이고.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산술 시프트는 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프트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논리 시프트는 비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비수치적인 자료는 모든 비트들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산술 시프트는 부호는 고정돼 있더라 이거죠. 부호는 고정시키고 나머지 것들만 가지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더라 이거죠. 알았죠? 차이점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산술 시프트는요. 산술 시프트에서 왼쪽 산술 시프트는 곱셈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산술 시프트는 나눗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눗셈. 자, 한번 실제로 보면 자, 이게 여기 보세요. 1011인데 가장 왼쪽은 이건 부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호 부분이 1이면 음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고 1, 2, 4 이래서 1하고 2하고 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건 값이 마이너스 3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시프트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1이니까 음수고 1, 2, 4에서 2하고 4하고 가니까 여기 6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이렇게 곱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2로 곱하기 2를 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거 양수네. 그리고 1, 2, 4 해서 4란 말이에요. 숫자 4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시프트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1, 2, 4에서 이게 얼마예요? 2잖아요. 2. 그러니까 2로 나누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산술 시프트는 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프트 하는 거, 이걸 산술 시프트로 하고, 왼쪽 시프트는 곱셈의 의미가, 오른쪽 시프트는 나눗셈의 의미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시프트 종류, 자, 논리 시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산술 시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순환하는 거, 이거는 이제 로테이트와 같은 연산을 하지만, 이름은 순환 시프트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예전에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다음 중 시프트가 아닌 것은에서 순환 시프트가 있고, 로테이트 시프트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와 있었어요, 종류에. 근데 이 이름이 따로 이렇게 있다고요. 순환이라고 하는. 알겠죠? 자, 그래서 시프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무브라고 하는 연산이 있네요. 자, 이 무브는 하나의 레지스터에 기억된 자료를 모두 다른 레지스터로 옮길 때, 이동이죠, 이동. 옮길 때 사용하는 연산. 이걸 무브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레지스터 또는 두 개의 기억 공간이 있는데, 자, 여기에 어떤 값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자, A에 있던 값을 요거를 B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동. 그러면요, 요거는 없어지겠죠. 이거를 우리가 무브라고 하더라 이거죠. 무브. 말 그대로 무브,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연산자들에 대해서 연산의 의미, 그 다음에 연산의 종류, 그 다음에 그런 연산자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자, 여기와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논리적 연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연산에 보면 우리가 또 논리연산, 산술연산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논리연산과 산술연산을 구분할 줄만 아면 되는 거죠. 자, 이 and 논리연산이죠. 그 다음에 or 이거 논리연산이죠. rotate 이거 논리연산이고요. 자, add 이거 뭐예요? 덧셈이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건 사칙연산, 사칙연산 이런 것은 산술연산이 산술연산. 그래서 논리연산이 아닌 것은 요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항연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항연산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연산하는 것. 자, 컴플리먼트 보수예요. 자, 보수는 하나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요거 하나의 자료인데 요것 가지고 1의 보수 구해라 할 수 있죠. 요거 단항연산이에요. 그죠? 자, and는 and 연산을 하려면 두 개의 자료가 있어야 이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and를 하든 or를 하든 할 수가 있죠. exclusive or를 하든. 그죠? 이건 그래서 뭐예요? 이항연산이에요. 자, rotate, shift. 자,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것 가지고 로테이트 해라. 요것 가지고 시프트 해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다 단항연산이에요. 이것도.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특정 비트 또는 특정 문자를 삭제하기 위해서 자, 삭제라든지 또는 클리어라든지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마스크 이러한 연산을 하는 거. 이건 어떤 연산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and 연산이 그런다 그랬죠. and 연산. 자, 요거와 반대로 이제 or는 뭐예요? 삽입하거나 삽입하거나 그다음에 1로 세트 시켜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or 연산이고 그다음에 컴플리먼트 요거는 뭐 보수 구하는 거. 요거는 뭐 어떤 의미도 없고요. 자, move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 요거는 이제 and 연산, 요게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다음 보기의 연산은,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두 개의 자료가 있어요. 두 개의 자료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ALU, 연산장치에서 어떤 연산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연산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냐 이거죠. 이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연산을 했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1비트씩 하는 거예요. 1비트씩. 자, 그래서 자, 여기 0일 때 0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 자, 여기 1일 때 1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0일 때 1일 때 그러니까 0 나왔네요. 자, 여기만 보고도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어때요? 어쩔 때 1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개 값이 다 1일 때만 1이 나오는 것 같죠? 뭐 나머지들도 비교를 해봐요. 자, 요거하고 해서 0하고 했더니 0 나왔고, 자, 1하고 0하고 했더니 0 나왔고, 그 다음에 1하고 했더니 그때 1 나왔고, 여기 맨 끝에도 여기도 1하고 했더니 1 나왔고 해서 두 개 값이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게 하는 거. 이건 무슨 연산이에요? and 연산이죠. and 연산.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했던 것은 and 연산을 했던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8비트짜리 레지스터 A와 레지스터 B에 자, 요거와 요거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레지스터 A의 내용이 00100101로 바뀌었다면 두 레지스터 사이에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한 거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해서 써보면 A에 요게 들어있고 B에 요게 들어있는데 어떤 연산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어떤 연산을 했냐 이거죠. 자, 그러면 1비트씩 보세요.
일하고 하니까 0 나왔고요. 자, 일하고 하니까 또 0 나왔고, 그 다음에 0하고 1하고 했더니 1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일하고 했더니 0 나왔고, 0하고 했더니 0 나왔고, 그러니까 0이 나온 경우들을 봤더니, 둘 다 1인 경우나, 둘 다 0인 경우는 0이 나왔고, 이렇게 0, 1, 서로 다를 때 1이 나왔네요. 여기도 1, 0, 서로 다르니까 1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를 때 1 나왔네. 서로 다를 때. 자, 그러면 서로 다를 때 1이 나오게 하는 건 무슨 연산이에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XO어 연산이죠. XO어 연산.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시프트 동작의 종류가 아닌 것.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프트는 논리 시프트, 산술 시프트, 순환 시프트,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로테이트 시프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종류에 없단 말이에요. 로테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산하는 게 이제 순환 시프트고, 이름이 따로 이렇게 있다고요. 로테이트 시프트라는 건 없습니다. 자, 논리 시프트는 이제 비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고, 산술 시프트는 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하나의 레지스터에 기억된 자료를 모두 다른 레지스터로 옮길 때, 이동이죠, 이동. 그럴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뭐예요? 무브죠, 무브. 그죠? 이동, 옮길 때.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연산의 종류, 그래서 연산자들을 크게는 논리연산, 산술연산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학연산, 이학연산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연산자들의 그 역할,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연산자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